안녕하세요. 책 읽는 오로라입니다. 오늘 준비한 작품은 소설가이자 신경과 의사인 연규호 작가의 단편소설 영정사진입니다. 작가 소개는 아래 더보기에서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작품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저 오로라와 함께 해주세요. 영정사진 연규호 1. 뉴욕을 떠난 서울행 K 여객기가 태평양 상공에서 몹시 흔들리자 한국인 스튜어디스는 안전벨트를 매고 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으라고 큰 소리로 안내방송을 하고 있다. 웬일인가? 오늘따라 그녀의 목소리가 앙칼지게 유독 나를 향해 소리치며 화를 낸다고 생각됐다. 차라리 더 흔들리다가 곤두박질쳐 태평양 바닷속에 빠져 죽고 싶은 내 심정을 그녀가 꿰뚫어 보고 있다고 나는 착각하고 있다. 어차피 우울한 마음을 견디지 못해 자살이라도 하고 싶은 생각이 난다. 내가 죽는 것은 괜찮지만 아무런 죄도 없는 다른 사람마저 덩달아 목숨을 잃게 된다고 생각하니 조금은 미안한 마음이 든다. 어쨌거나 바다에 빠지든 산에 부딪혀 이 세상에서 죽어 사라져 버린다면 뉴욕에 남아 큰소리치며 화를 내고 있을 아내에게는 큰 행운이 되리라고 생각하니 나만 큰 손해를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분하다. 나쁜 것, 독한 것, 천벌을 받아 마땅하지. 아니야, 내가 죽는 게 편해. 나는 아내를 향해 여러 번 저주하며 울분을 토하다가 깜빡깜빡 선잠을 자면서 흔들리는 여객기 속에서 보낸 시간이 어느새 16시간이 됐다. 지루하다 못해 이젠 엉덩이가 아프며 허리가 빠지는 듯이 뻐근했다. 가끔 발목과 장단지에서 쥐가 나기도 해 몸을 가누기가 힘들었다. 몹시 우울하다 보니 모든 것이 귀찮고 피곤했다. 아니, 정말로 죽고 싶었다. 내 나이 40세, 1.5세 미국 이민자로 뉴욕과 한국에서 이름이 조금 알려진 예술 사진작가로 지난 1, 2년 동안은 살만했다. 그런데 느닷없이 내 발목을 잡고 흔드는 사람이 있는데 다름 아닌 사랑하는 내 아내와 처갓집 식구들이었다. 8년 전에 2살 연하인 아내와 어렵게 그러나 떳떳하게 결혼을 했는데 신혼 때부터 티격태격 예측을 불허하는 불안한 항해를 시작했다. 학벌도 좋고 돈도 많은 부모 덕분에 미국 제1의 아이비리그 대학을 졸업한 우리 부부는 마치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것처럼 남들이 넘보지 못하는 자존심과 똥꼬집이 심해 시도 때도 없이 맞부딪혀 늘 불꽃 튕기는 다툼으로 갈팡질팡하며 힘들게 살아왔다. 결혼생활 8년차가 되면서부터 아내는 공공연하게 별거와 이혼을 들먹이더니 아예 3개월 전부터는 각방을 쓰는 신세가 됐다. 다행히 6살짜리 딸과 4살짜리 아들 덕분에 끊어질 듯이 늘어난 조청 꿀처럼 아슬아슬하게 겨우 결혼을 유지하고 있는데 남들은 그래도 우리를 보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다고 부러워하는 듯 했다. 아니나 다를까 3주 전 그녀는 뉴욕 지방법원을 통해 2장짜리 이혼 소송 청구서를 내게 보내왔을 때 나는 심한 배신감과 우울증에 빠져들었다. 이기적이며 교만한 마음을 가진 남편과 대화가 되지 않는 것도 문제이지만 동물처럼 아내를 학대하다 못해 이젠 손찌검을 하는 남편과 결혼 생활을 더 지속하기가 힘들어 이혼을 결심했다. 라는 이혼 사유를 읽으면서 내 불만도 이 내용과 너무나 똑같다고 생각하며 청구서를 확 구겨 쓰레기통에 던져버렸다. 손찌검을 했다고? 아니, 접시를 던져 내 이마에서
피가 흐른 것은 뭐고? 잘못했으면 눈이라도 멀었을 텐데.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욕한다고. 어휴, 말도 안 되지. 나는 갑자기 허탈해졌다. 이것 봐, 스티브. 확 집을 나가 여행이라도 하고 와. 여자란 남자가 없어야 남자가 중요하다는 것을 아는 거야. 쫀쫀하게 병신마냥 집에서 그러지 말고. 어르신의 충고에 따라 나는 제주도 여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뉴욕 H 여행사에 신청을 했다. 당신이나 혼자 가서 스스로 무엇이 문제인지를 알아보고 그 대답을 가져와. 라고 퉁명스럽게 내뱉고 아내는 바람처럼 허드슨강 건너 뉴저지 친정집으로 사라져 버렸다. 뉴욕에서 시작된 여행은 본토 6시간, 그리고 태평양 횡단 13시간, 무려 하루길이었다. 어쩌다 이 지경이 됐나, 이혼이라니. 부끄러웠다. 내 나이 9살 되던 해 의사인 아버지를 따라 뉴욕으로 이민 온 것이 어제 같았는데 어느새 40이 됐다. 아버지는 몇 년 전에 외과 의사직에서 은퇴하고 롱 아일랜드 집과 플로리다 집을 오가며 골프 치고 음악회 가며 최상급의 요리를 맛보며 인생을 즐기는데 만족하다고 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나는 내 부모가 하라는 대로 하는 마마보이였다. 최고의 학교를 선호해 보스턴 근교에 있는 인류 사립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예일대학에 들어갔는데 아버지는 하버드에 입학 못한 것이 불만이었다. 예일이 대학이냐? 하버드는 갔어야지. 어휴, 병신 같은 놈. 법대나 의대에 들어가 변호사나 의사가 못 되고 엉뚱하게 미술학교에 들어가 사진을 전공한 것은 아버지에게 불효자였다. 뭐시? 사진작가? 와, 내 친구에게 창피해서 말도 못하겠군. 아, 너도 내 아들이냐? 아버지는 아예 나에게 말도 걸지 않았으며 자식으로 생각하지도 않았다. 몇 년 전부터 사진 개인전을 내고 미국 신문과 한국 신문에 내 이름이 오르내리자 아버지는 뉴욕 시내에 있는 작은 아파트에 자주 찾아와 꽤 많은 수표를 놓고 가기도 했다. 하버드 대학을 졸업한 아내는 시아버지로부터 환영받는 며느리이지만 사진이나 찍으며 입에 풀칠하는 사진사 사위를 맞은 장인에게는 귀한 딸을 도적질해간 염치 없는 강도가 된 셈이었다. 아들 낳고 다음에 딸을 낳았을 때 아버지와 장인은 크게 웃지는 않았으나 얼굴을 찡그리지는 않았다. 말이 하버드 대학이지 전공이 고고학이다 보니 아내는 도무지 미국에서 써먹을 곳이 별로 없었다. 머리만 한껏 부풀어 웬만한 대학은 학교로 보지 않는 아내는 의사인 시아버지와 사업가인 친정아버지의 지갑만 쳐다보다 거기서 떨어지는 콩가루를 주어 집으로 들고 들어오는 것이 유일한 재정수단이었다. 덕분에 사진사인 나는 큰돈 안 벌고도 내가 좋아하는 사진 예술에 몰두할 수가 있었다. 쩍 하면 출사한다고 기차 타고 아니면 비행기 타고 멀리 가서 예술 사진을 찍어오곤 했으니 나는 행운하였다. 그러나 아내의 눈에 보이는 남편은 무능한 백수건달이었다. 백수건달, 사진사하고는 결혼 못한다. 라고 장인이 반대했을 때 아내는 영국의 마가레트 공주도 사진사 타운센트와 결혼해 아이 낳고 잘 산다고 우겼다. 나를 감싸주는 그녀가 나에게는 감동이었으며 성모 마리아처럼 보였었다. 그랬던 우리가 이젠 보기도 싫다고 원수가 되어 이혼을 생각하게 됐으니 눈물이 찡하고 흘러내렸다. 여객기가 30분 내에 인천공항에 착륙한다는 방송이 나를 상상의 세계에서 현실로 나오게 했다. 창문 밖으로 내다보이는 인천 앞바다, 한강 주변의 새벽 경치는
마치 뉴욕 퀸즈 케네디 공항 주변보다 더 인상적이며 감회가 깊었다. 나의 조국 그리고 아버지의 조국에 왔다라는 잔잔한 감동이 내 마음속에서 시냇물처럼 흐르고 있음을 느끼기 때문이었다. 공항 수속 후 짐을 찾아 4월 말의 싸늘한 새벽 공기를 마시며 김포공항으로 가 제주도로 가는 비행기로 바꿔 타야 했다. 2. 스티브 강, 제주도는 유네스코 지정 7대 세계 유명 관광지이기에 잘해보소. 스티브, 당신 일생에 아주 훌륭한 사진작품을 만들지 모르니까. 관광사 직원이 뉴욕에서 제주도 관광을 추천하면서 해준 충고가 문득 떠올랐다. 그래? 제주도에서 명작품을 찾아낼 수가 있을까? 사진전에 출품할, 아니 내 인생의 가장 자랑스러운 작품을. 나 스스로 힘들 거라고 대답하며 김포에서 떠난 비행기를 통해 밝은 아침의 서울을 바라다 보았다. 내가 지닌 짐이라고는 카메라 하나와 작은 가방이 전부였다. 2년 전에 구입한 디지털 신형 카메라는 구형보다 가벼우나 여러 가지 기능이 있어 편리했기에 늘 지니고 다니는 내 몸의 일부였다. 지정된 제주공항 대합실에 도착하니 뉴욕에서 온 스티브 강이라고 매직펜으로 크게 쓴 종이를 들고 서 있는 관광회사 직원을 만났다. 그와 악수를 하면서 비로소 같은 동족이 사는 땅에 발을 붙인 내 존재가 디아스포라임을 실감나게 해주었다. 생각보다 좋은 만남이었다. 남녀 합쳐 16명의 일행이 작은 버스를 타고 온화하나 바람이 부는 제주도 섬을 여기저기 집시처럼 다니게 되었다. 검은 안경을 쓰고 노란 모자를 쓴 안내원은 생각보다 밝고 해박한 중년의 남자였는데 그가 어디를 가든 나는 졸졸 따라다녀야 했다. 아니면 국제미아가 되기 때문이었다. 젊은이, 들고 있는 사진기가 좀 특이한데 사진을 좋아하는가? 인상이 후덕해 배는 안경 쓴 70 후반의 노인 부부가 버스에 먼저 타라고 부축해주는 나에게 웃으면서 물었다. 예, 저는 뉴욕에서 온 사진작가입니다. 뉴욕에서? 내 동창의 아들도 뉴욕에서 사진작품을 발표했는데. 그리고 각자 자리로 가면서 대화는 끊겼으나 왠지 이 노인 부부에게 호감이 들었다. 소문대로 제주도는 아열대풍의 이색적인 섬으로 바람, 돌, 그리고 여자가 많았다. 화산과 바람, 그리고 바다가 만든 중문 대포 해안의 주상 전리대에서 찍은 풍경은 나를 흥분케 했다. 바위를 칼로 자른 듯해 마치 비석들을 나란히 세워둔 듯 했기 때문이었다. 7 선녀들이 별빛 영롱한 밤에 자줏빛 구름다리를 타고 내려와 맑은 물에 멱을 감고 눈일다 하늘로 올라갔다는 천재연에서 나는 예술적인 사진을 몇 장 찍었다. 만족스러웠다. 갈치조림과 성게미역국으로 점심을 먹고 저녁에는 화로회로 배를 불렸다. 정말 운이 좋았는지 4명씩으로 된 식탁에 나는 김박사 부부와 한조가 됐기에 그들과 친할 수가 있었다. 김박사는 잘 나가던 외과 의사였는데 15년 전 60세 초반에 갑작스레 얻은 중풍으로 인해 은퇴하고 집에서 별로 하는 일 없이 지내고 있었다고 하는데 뜻밖에도 미술과 사진 그리고 문학의 조예가 깊어 안내원이 미처 못한 설명을 추가해 주었기에 1.5세인 나는 조국에 대해 더 잘 알게 되었다. 내 동창의 아들이 뉴욕에서 사진작가로 활동하고 있는데 아는지 모르겠군. 제 아버지도 외과 의사입니다마는. 아버지가? 그렇다면, 닥터
닥터강. 그렇다면 그의 아들이로구먼. 알지, 알아. 벌써 2, 30년 전에 서울에서 모인 동창회에서 본 기억이 나는구먼. 그런데 자네가 그 아들이란 말이야? 아, 서로들 아시는군요. 나는 반갑다 못해 부끄러워졌다. 혹시라도 이혼 일보 직전인 것을 안다면 실망할 테니까. 참으로 묘한 두 가지 갈림길에서 헤어졌다 다시 만나는 아버지와 노 부부를 눈으로 보고 있는 듯 했다. 한국에서 의사가 된 후 고국을 위해 봉사한 김 박사와 멀리 미국으로 짐 싸들고 나간 아버지와 180도 달랐다. 나이 들어 늙은 말년은 머리가 희고 허리도 구부정하기는 마찬가지이며 초라해 뵈는 것은 어쩔 수가 없어 보였다. 아버지는 롱 아일랜드와 플로리다 비치 집으로 가며 은퇴 생활을 하시지요. 아, 부럽군. 우리는 이렇게 제주도나 오는데. 노인은 짧게 대답하고 호텔 방으로 들어갔다. 안녕히 주무시고 내일 뵙겠습니다. 제주도의 첫날 밤은 별이 무수하게 빛났으며 철썩거리는 바닷물에 나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3. 이른 아침 제주도 동쪽 성산 일출봉에서 본 동쪽 바다는 너무나 신선하고 아름다웠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김 박사 부부는 눈에 뵈지 않았다. 밤새 무슨 일이라도 있었는가? 마음이 졸이며 궁금했다. 아니, 섬찟했다. 사람의 마음이란 이렇게 단순하며 아련한가? 그들을 만난 지 겨우 하루인데 걱정이 되다니. 내게도 남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연결의 고리가 있음을 알게 됐다. 아, 노인들이 어찌 됐을까? 병이라도 생겼는지 아니면 심장에 이상이 있는지 남을 걱정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렇다면 나는 내 아내를 진정 사랑했던가? 아니, 그녀를 안타깝게 기다려본 적이 있었던가? 여러분, 에코랜드에 왔습니다. 기차도 타고 사진도 찍으면서 즐기세요. 에코랜드, 마치 디즈니랜드에서 본 장난감 같은 기차에 사람들이 색색 옷을 입고 어울려 앉아 웃고 있었다. 플랫폼에서 장난감 같은 기차를 기다리는 노인들이 있었다. 김 박사 부부였다. 김 박사님, 여기에 계셨네요. 어디 아프신 건 아니죠? 아니야, 스티브. 건강해. 보고 싶었어. 반가움과 끈끈함이 나뿐만 아니라 노부부에게도 있음을 알게 됐다. 아니, 그들의 마음 속에도 어제 만나 알게 된 내가 자리 잡고 있다니 아버지를 다시 만나는 기분이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성산 일출봉에 가는 것은 두 노인에게는 무리였기에 호텔에서 쉬다가 택시를 타고 여기로 왔다고 하며 나와 함께 같은 칸에 타자고 했다. 지금까지 못 해보았던 기차놀이를 아버지와 같이 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생각해보니 나는 아버지와 함께 디즈니랜드에 가본 기억이 없었다. 늘 최고가 되려고 좋은 학교나 찾아다녔으며 공부, 그리고 공부만 했었다. 스티브, 자네 얼굴에 근심이 있어 보여. 활짝 웃어봐. 김 박사는 내 손을 잡았다. 박사님, 사실 저 괴로워요. 뜻밖에도 나는 내 고민을 바보처럼 처음 보는 아버지의 동창에게 주책 없이 흘리고 말았다. 아니, 하소연을 하고 말았다. 기차 의자에 나란히 앉았다. 어깨를 마주대고 얼굴을 마주보고 기차는 천천히 달리고 있었다. 스티브 사진작가, 나 비록 늙었지만 나 사진 좀 찍어줘. 멋진 사진을. 웃는 모습을 말이야. 미륵보살 반가 사유상처럼. 김 박사는 어린아이처럼
활짝 웃고 있었다. 웃는 모습을요? 미륵보살? 나는 그 단어를 알지 못해 우물거렸다. 미륵보살 반가사유상이라고 하지. 부처님이 해탈하면서 웃던 모습이야. 장난감 같은 기차에서, 그리고 기차에서 내려 그 기차를 배경으로 김 박사의 모습에 초점을 맞췄다. 모자를 벗고 웃고 있는 모습, 아내를 끌어안고 있는 모습, 하늘을 보는 모습 등등 여러 가지 포즈로 사진을 찍었다. 김 박사는 어린아이처럼 즐거워했다. 순간 내 아버지의 근엄한 얼굴이 대조적으로 보였다. 같은 동창회, 같은 외과 의사인데 왜 이토록 다른가? 왜? 나는 혼동을 느끼고 있었다. 스티브, 자네 아내는 어디에 두고 혼자 다니나? 마침내 김 박사는 내게 아픈 부분을 묻고 있었다. 알겠어. 무슨 일이 있었구먼. 사내가 양보해야지. 지는 사람이 이기는 거요. 그래야 집안이 평안해. 마누라 이기는 놈은 병신이야. 나에게는 더 이상의 변명도 없었다. 결국 그간 일어난 결혼 생활과 이혼 소송에 말려 있음을 말해주면서 나는 눈물을 짓고 말았다. 사내가 울긴. 듣고 보니 자존심이 너무 강했구먼. 낮아져야지. 낮아져야지. 김 박사는 강조했다. 낮아지다니? 콧대가 하늘처럼 높은 아내의 자존심을 꺾어야 하지. 나는 아니야. 나는 아니야. 나는 아직도 반대로 생각하고 있었다. 어쨌거나 자네가 찍어준 사진 정말 좋았어. 웃는 얼굴을 찍어준 것이. 이 사진 정말 내겐 귀중한 사진이 될 거야. 내 인생을 누구에게나 자신 있게 보여주는 그런 사진 말이야. 인생을 보여주는 사진? 그게 뭔데요? 나도 몰라. 그런데 그렇게 될 것 같아, 스티브. 김 박사는 아주 천진난만하게 웃었다. 마치 어머니의 젖을 마음껏 먹은 어린아이가 만족해하는 모습이었다. 4. 여러분, 추사 김정희 선생을 아시죠? 조선 역사에서 정약용 선생과 자웅을 겨룰 만큼 훌륭했던 추사가 나이 54세에 제주도로 유배와 9년간을 지냈던 초가집을 방문합니다. 추사 김정희의 추사체와 그림에 대해 다소 알고는 있었지만 이토록 오래된 초가집에서 9년을 살았으며 두세 차례에 걸쳐 유배를 다녔던 것은 잘 모르고 있었다. 안내인이 김정희에 대해 장황한 설명을 했지만 나는 반도 못 알아들었다. 그러나 그가 훌륭한 선비요, 정치가요, 서도가요, 화가임을 알게 되었다. 조선 말기, 지금으로부터 약 200년 전 순조, 헌종, 철종에 걸쳐 벼슬을 한 김정희 선비는 거만하고 아나무인이었다고 한다. 어찌 보면 하버드 예일대학을 나온 백인 정치가보다 더 도도했다. 그를 만나려면 좋은 선물을 들고 찾아와 며칠, 심지어는 몇 달을 기다려야 했다고 하니 그는 스스로 세상에서 가장 최고라고 생각했으리라. 추사 김정희는 당쟁으로 인해 그의 나이 54세 때 제주도로 유배를 왔다. 비록 유배지에 와 있으나 추사를 만나려고 온 선비들은 구름 같았다. 그만큼 그는 명성이 자자했었다. 그런데 해가 갈수록 그를 찾아오는 사람이 줄어들더니 3년이 되니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다. 권력에서 멀어지면 사람도 떨어지는 법이요. 남는 것은 외로움과 배신감이었다.
추사는 땅에 떨어지는 모멸감을 느끼며 한껏 외로웠다. 그래도 잊지 않고 스승 추사를 찾아온 제자가 있었다. 역관이었던 이상적이 북경을 오고 가며 수많은 신간서적을 수레에 실어 천리박 외딴섬 제주도에 유배와 있는 스승을 찾아왔으니 추사 김정희 선생의 마음이 얼마나 감격했을까. 그가 그 답례로 그려서 제자에게 준 그림이 바로 세안도였다. 날이 차가워진 뒤에야 소나무와 잣나무가 시든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공자의 말에서 기인했다고 한다. 일체의 장식적인 요소를 배제하고 최소한의 먹만으로 빈 집과 노송, 세 그루의 잣나무를 그렸다. 잎이 다 떨어져 겨우겨우 목숨을 이어가는 듯한 노송과 잣나무는 말 그대로 황한 소경 그 자체였다. 자만했던 추사는 모진 역경을 통해 낮아질 대로 낮아진 겸손한 선비가 됐으며 그의 호마저 완당이라고 바꿨다. 아주 겸손해졌다. 김 박사는 차근차근 추사에 대해 설명을 해주면서 나에게 격려의 말을 했다. 조선 최고의 학자인 추사도 이토록 겸손해졌는데 하물며 하버드 예일대학이 뭐 그리 대단하다고 교만을 버리지 못할까? 아무 소리 말고 스스로를 낮춰보게나. 아내에게도 말이여. 예, 어르신 고맙습니다. 나는 찡하게 머리를 스쳐가는 느낌이 있었다. 자네 세안도를 사려면 돈을 얼마나 줘야 하는지 아는가? 글쎄요, 10만 달러? 10만 달러? 이복에 1억 달러를 줘도 못 구한다네. 와! 나는 혀를 찼다. 자네 세안도보다 더 좋은 사진 작품을 하나 만들어 보게. 기대할게. 내가 사주마. 아, 어르신, 농담도. 농담이 아니야. 큰 꿈을 갖고 사진을 찍게나. 목숨 내 걸고 세안도 같은 작품을 만들게나.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가는 노을을 바라보며 제주도에서 1000년이 넘은 큰 고목들로 울창한 비자림에서 김 박사님 부부와 같이 산책을 했다. 비자림 속은 온통 맑은 공기로 가득 찼으며 약초 향기가 사람의 정기를 살리는 듯 했다. 비자림 속에는 어린 비자나무가 다시 살아나며 고목은 천재지변으로 죽고 없어지는 듯 했다. 비자림 속에서 인간의 욕심과 무지함으로 인한 고통을 모두 잊어버리고 평안한 안식을 취하는 듯 했다. 노을이 지는 속에 큰 비자나무에 기대어 새롭게 태어나는 또 다른 생명인 작은 비자나무를 바라보며 웃음을 짓는 김 박사의 모습이 신비로웠다. 마치 긴 인생의 고뇌를 이기고 인간의 평화를 알아내면서 웃음 짓던 보살의 모습 같았다. 미륵보살이 살며시 웃는 모습이 잘은 모르지만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 나는 상상해 보았다. 안심 스테이크 요리를 먹은 후 호텔로 돌아왔다. 일정이 빡빡하다 보니 피곤했기에 목욕을 한 후 잠을 청하려고 침대에 누웠다가 나는 퍼뜩 일어났다. 오늘 찍은 사진들 중에서 웃고 있는 김 박사의 모습을 하나하나 사진으로 뽑아내기 위해서였다. 그중 천진난만하게 웃고 있는 김 박사의 모습이 여러 장 있었다. 기차를 배경으로 서서 미소 짓는 모습, 열차 칸에 나란히 앉아 찍은 사진, 비자림 큰 나무에 기대서 작은 비자나무를 바라보며 웃고 있는 모습도 좋았다. 그래도 가장 마음에 드는 것은 역시 장난감 같은 기차 앞에서 일행을 바라보며 살포시 웃는 모습이었다. 밤 늦게서야 나는 웃고 있는 김 박사의 사진 10장을 만들어 하얀 봉투에 넣은 후 나는 늦잠에 들었다.
낮아져라, 겸손하란 말이야. 조선 최고의 학자 김정희처럼, 비자림처럼 말없이 묵묵히 천년의 고통을 견뎌내거라. 김 박사의 말이 내 귀에서 메아리치고 있었다. 다음 날 일행과 같이 제주도 안의 작은 섬 우도를 방문한 후 관광 일정이 끝나게 된다니 아쉬웠다. 우도에서 마지막으로 바다와 섬, 그리고 사람을 잘 배열해 아름답고 예술적인 사진을 몇 장 더 찍었다. 점심을 맛있게 먹은 후 일행은 각자 이별하게 됐다. 김 박사 부부는 서울로 올라가 집에서 푹 쉬겠다고 하며 주소, 전화, 이메일 등을 적어주었다. 박사님, 여기 제가 찍은 사진 10장을 만들어 왔습니다. 가셔서 제 생각하면서 사진을 보세요. 그리고 주신 이메일로 더 많은 사진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사진을? 기차에서 찍은 사진들? 웃고 있는 모습들 말인가? 좋지, 좋아. 어쩐지 그 사진이 좋아. 예, 미륵보살 사진들. 고마워. 그리고 미국에 가면 꼭 부인과 화해하고 아버지에게는 내 안부를 전하게나. 잘 가게. 그리고 김 박사 부부는 대기하고 있던 택시에 몸을 실었다. 그리고 사라져갔다. 박사님, 아니 아버지. 나는 김 박사를 향해 아버지라고 불렀다. 이제서야 미국에 있는 아버지가 그리웠다. 다음 날 나는 서울로 가 미국으로 가는 여객기에 몸을 싣고 뉴욕으로 돌아갔다. 생각보다 일찍 돌아온 나를 본 아내가 심상궂게 셀쭉했다. 그리고 나를 피하려고 2층으로 급히 올라가려고 했다. 여보, 당신 추사 김정희를 알지? 나는 최대한 겸손하게 물었다. 몰라. 그리고 그녀는 위층으로 올라가 버렸다. 그렇겠지. 당신이 어찌 추사 김정희를 안담. 추사가 누군데? 하버드 대학보다 더 좋은 대학에서 수학한 조선 최고의 학자인데. 나는 조국의 학자를 모르는 그녀가 가엾게 느껴졌다. 김 박사의 충고와 추사 김정희의 세안도를 마음에 간직한 채 2개월 동안 나는 아내에게 아주 겸손하게 대했다. 당신 무슨 일이 있었어? 왜 그렇게 겸손해졌어? 이제야 본인이 나빴던 것을 아는 모양이구먼. 그녀는 마침내 통쾌한 듯이 내게 물었으며 요즘 그녀의 얼굴도 많이 부드러워지고 있었음을 실감하고 있었다. 추사 김정희와 김 박사에게서 배운 게 있었어. 그게 뭔데? 몸을 낮추고 겸손하라는 가르침이었어. 바닥으로 낮아지라는. 아내는 내 모습에서 많은 변화가 있음을 감지했는지 이혼 소송을 잠시 보류한다고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오.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가는 듯하며 가정에도 평안이 찾아오니 제주도에서 일어났던 사건들도 점점 생각에서 멀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약 3개월이나 됐을까. 서울 서초구 논현동에서 내게 온 편지가 한 통 있었다. 김 박사의 부인이 또박또박 쓴 것이 인상 깊었다. 그동안 내가 안부도 전하지 않고 무관심했던 것이 큰 죄를 지은 듯 했다. 사랑하는 스티브에게 제주도에서 만나 같이 보냈던 3일은 우리 부부에게는 마치 어린아이가 된 듯한 즐거운 시간이었어. 스티브가 준 사진을 김 박사는 아주 만족해하며 매일같이 만져보고 또 바라다 보았어. 뚫어지라고 말이야. 특별히 기차 앞에서 웃으며 찍었던 독사진을 가리켜
미륵보살 반가사유상의 웃음이라고 했어. 약 25도 하늘을 향해 얼굴을 들고 약간 옆을 바라보며 살며시 웃고 있는 모습은 어지러운 세상에서 막 진리를 터득해 해탈한 후 만족해하는 보살의 아주 오묘한 웃음이라고 스스로 지칭하면서 얼마나 즐거워했던지. 그런데 놀라지 말게, 스티브. 김 박사님은 얼마 전에 지병인 심장병이 악화돼 2, 3일 병원에 입원했다가 아주 평화스럽게 그 웃음을 띠면서 돌아가셨다네. 돌아가시면서 김 박사는 특별히 자네가 찍어준 그 사진을 가슴에 품고 이 사진은 스티브의 걸작품이야. 평생의 걸작품이야. 라고 말했지. 그뿐인가 이 걸작품에 대한 보답을 크게 하라고 내게 지시했다네. 미륵보살 반가사유상보다 더 비싼 값을 지불하라고 하셨다네. 그리고 여보, 나 죽으면 이 걸작품 사진을 내 영정 사진으로 써주소. 그리고요? 또 뭐요? 나는 울면서 물었지요. 여보, 내 묘지 비석에 이 사진을 동판에 새겨 붙여주소. 묘 비석에도? 예, 그러죠. 장례식 때 그 영정사진은 큰아들이 들었으며 천안에 묻힌 묘지 비석에 동판에 새겨 부착했다네. 뭐라고? 김 박사가 돌아가셨다고? 아버지가? 나는 갑자기 내 눈시울이 뜨거워지더니 눈물이 주르르 흐르면서 마침내 엉엉 울고 말았다. 울고 있는 나에게 아내가 내려와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그리고 그녀는 곁에 놓인 편지를 떠듬떠듬 읽기 시작하면서 내게 물었다. 당신이 찍은 사진이 걸작품이라는데? 미륵보살 반가사유상의 미소라는데? 그래, 내가 찍은 사진 중에서 가장 잘된 걸작품이었어. 1억 달러가 넘는. 뭐라고? 1억 달러나? 말도 안 돼. 그렇다니까 김 박사가 말했어. 나는 엉엉 울기 시작했다. 아내는 내게 온 편지를 다시 한번 읽더니 내게 전해주면서 말했다. 미륵보살 반가사유상의 미소를 우리도 갖고 싶어. 다음 날 나는 밤 비행기를 타고 서울로 향했다. 잘 다녀와, 스티브. 그리고 돌아올 때 그 걸작품을 하나 가지고 와. 라고 했다. 지루하고 먼 여행길이었지만 비행기가 흔들려도 죽고 싶지 않았다. 다리가 아프지도 않았다.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는 새벽 6시였다. 천안으로 가는 택시에 몸을 실었다. 아담한 공원 묘지에 도착한 것은 아침 9시나 됐을까. 배가 고팠으나 김 박사를 한시라도 빨리 만나고 싶었다. 안내원의 도움으로 마침내 김 박사가 묻힌 곳을 찾았다. 봉분이 없는 미국식 묘지에 만든 지 얼마 안 되는 묘비가 서 있었다. 의학 박사 김성진의 묘에 아주 만족한 듯이 살며시 웃고 있는 김 박사의 사진이 동판에 새겨 있었다. 에코랜드에서 찍은 그 사진, 해탈한 후 느끼는 그 만족과 평화가 죽은 후에도 살아있는 듯한 걸작품이었다. 한국 이민 1.5세대 사진작가 스티브 강의 대표작인 미륵보살 반가사유상의 입술에서 조용히 흘러나오는 말이 있었다. 스티브, 자네는 겸손해야 돼. 모든 것 다 내려놔야 해. 스티브, 자네는 완당 김정희의 세안도보다 더 훌륭한 걸작을 내게 선사했어. 고마워.
슬픔을 마음속 깊이 묻고 뉴욕으로 돌아오니 아파트 앞에 예쁜 카드가 한 장 놓여 있었다. 사랑하는 스티브, 당신이 만든 걸작품을 내가 사겠어. 그 값은 이혼을 철회하는 것으로 말이야. 스티브, 내가 당신을 너무나 힘들게 했어. 좋은 아내가 될게. 용서해, 여보. 당신의 아내 정선 드림. 오늘 들으신 작품은 연규호 작가의 단편소설 영정사진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